안녕하세요. 마음지킴이 바질의 김은영입니다. 오늘은 마음이 편해지는 법 네 번째, 중간 세상에서 살아보기, 이런 이야기인데요. 예를 들면 부모를 원망하면서 공경하기, 또 섭섭해하면서 관계를 유지하기, 또 미워하면서 사랑하기, 이렇게 중간 세상 영역을 심리적으로 살아보는 거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 같아요. 어떤 분이 저에게 찾아오셨는데 이분이 아버지가 젊었을 때 혼자 되셨대요. 근데 이 따님 한 분을 키우느라고요. 지극정성으로 돌보시고 키우시느라고 재혼도 안 하시고 정말 고생 하시면서 키우셨대요. 근데 의대를 가라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내 소원이다. 그래서 의사가 되려고 그랬는데 의대 가서 막상 공부하다 보니까 안 맞았대요. 그래서 의사를 그만두고 이분이 하고 싶은 일들을 하셨어요. 이제 언론에서 글을 쓰는 일들을 하셨는데 아버지가 이걸 너무너무 싫어하시면서 막 폭언도 하시고 네가 그러고도 내 딸이냐 너 집에서 호적파서 나가라 막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너무 괴롭고 우리 불쌍한 아버지 내가 사실 그분의 소원대로 내가 의사를 했어야 되나 이런 죄책감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자기는 본인이 하는 일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의사 안 된 거 굉장히 잘한 것 같을 때도 있고 그런데 딸로서 도리를 못하는 것 같은 죄책감이 너무너무 커지면서 아버지랑 멀어지는 거죠. 3년 정도 찾아가지 않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이 이거는 정말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이 너무 강하게 들어가지고 어찌할 줄 모르고 계시는 분이 있었어요. 또 다른 예가 있는데 어떤 젊은 대학생 친구였는데요. 부모가 굉장히 원망스럽지만 부모를 공경하기로 결정해야 되지 않냐. 그렇지 않으면 내 존재가 사라지는 게 아니냐. 이런 친구가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부모를 공경해야지라고 결정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불쑥불쑥 부모에 대한 원망이 막 떠오르는 거죠. 어렸을 때 나를 학대했던 시간들도 떠오르고 또 나를 막 끌고 어디로 갔던 그런 막 참혹한 본인 기억에는 굉장히 참혹한 장면들도 좀 있고 막 이러는 거가 자꾸 떠오르면서 내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부모를 공경하기로 했는데 나는 왜 이럴까 이제 굉장히 괴로워했던 분이 있어요. 또 다른 예가 이제 어떤 선교사님이신데 사역지에서 선임 선교사한테 굉장히 큰 상처를 받으셨더라고요. 다시는 그분을 안 보고 싶은데 이분이 사역지에 계시다 보니까 안 볼 수도 없고 이제 너무 괴로워갖고 또 마침 하나님은 그분을 용서하고 사랑하라고 그러는 것 같아갖고 더 괴로운 거죠. 사랑해야 되는데 내 자신이 그 선임 선교사가 사랑으로 품어지지 않는 거 이걸 너무 괴로워하시면서 이제 찾아오신 분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 세 분의 공통점이 뭐냐면 뭐뭐 해야 하는데 그렇죠? 아버지를 공경해야 하는데 또 아버지에 대한 미안함이 있어서 아버지를 찾아가서 만나야 하는데 또 선임 선교사를 사랑해야 하는데 그런데 잘 안 되고 있는 내 자신에 대한 괴로움. 이게 이제 아주 공통적인 특징이죠. 우리 인간은요. 몸, 마음, 생각이 삼위일체처럼 나라는 사람을 구성하게끔 그렇게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을 돌보는 건 참 잘하시죠. 성경 공부도 하시고 어떻게 하면 잘 사는 걸까? 어떻게 하면 제대로 사는 걸까? 이런 고민들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생각을 돌보는 영역이라 그러면 여러분 마음 돌보는 건 어떠세요? 사실 이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정도면 마음이 중요해. 마음은 돌봐야 돼. 이거에 굉장히 동의하시는 분들일 것 같아요. 그런데 정작 우리 마음 돌보는 거에 대해서 참 배우지를 못하고 살죠. 이 세 분도 역시 뭐뭐 해야만 돼 라는 생각에 치우쳐서 마음이 굉장히 복닥복닥거리고 이제 힘들어진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마음의 원리를 잘 생각해 보면 생각이 내 마음 상태와 다르게 어떤 옳은 방향, 그래야 되는 방향으로 치우쳐지려고 한다면 굉장히 에너지 소진이 많고 아주 극한 스트레스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신체적인 증상, 이 세 분 중에 한 분은 극한 불면증에 시달렸고 또 한 분은 굉장히 심한 이 아토피 같은 피부병 막 이런 거에 시달리셨던 분도 있어요. 이런 것들이 생각과 마음의 상태가 아주 치우쳐져 있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구나.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팁으로 제가 중간 세상에서 한번 살아보시면 어떻겠냐. 의사가 되라고 했던 그 아버지는, 찾아가야만 하는데,
찾아갔으면 아버지 이야기를 다 들어야 된다. 이런 거는 너무 치우친 게 아닌가? 그래서 찾아가되 아버지의 이야기를 당분간 한 귀로 듣고 좀 흘려버리기. 이게 이제 이분한테 중간 세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리고 아까 그 젊은 대학생 친구는 불쑥불쑥 부모가 나를 이렇게 끌고 다녔던 생각이 떠오를 때 부모 원망스럽잖아요. 그런데 공경해야 된다는 생각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떠오를 때 조금씩 원망해 보지만 그래도 공경하기. 이게 중간 세상이에요. 원망하면서 공경하기. 원망하는데 어떻게 공경할 수 있어요? 이렇게 극단적으로 치우치지 마시고, 그렇죠. 공경하는 쪽에 많이 기울어져 있지만 조금씩 원망은 해보기예요.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억지로 웃는 건 안 해보기.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지 못하는 내 자신이 너무 괴롭고, 그래서 자꾸 다 때려치우고 떠나고 싶고 막 이렇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이분한테는 어색하게 지내보기. 그렇죠? 완전히 사랑하는 척, 웃으면서 잘 지내는 척, 아무 일도 없었던 척, 요거는 아니고 어색하게 지내보기 또는 억지로 웃지는 않기. 요게 이제 이분한테 좀 중간 세상을 살아보는 거일 것 같아요. 이 세 분의 경우에는 어떤 대상과 생기는 감정이, 생각과 감정이 이렇게 치우쳐서 일어난 경우라고 하면요. 내 혼자 안에서도, 내 스스로 안에서도 이렇게 이분법적인, 아주 극단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치려고 하는 경향성 때문에 생겨나는 내 소진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는 화내는 게 너무 싫었어. 아버지가 욱하고 소리 지르고 시도 때도 없이 물건 던지는 게 너무 싫어서 나는 화는 절대 내지 않을 거야 라고 작정하신 분들 있잖아요. 뭐예요? 화를 절대 내지 않을 거야 라고 이렇게 치우쳐져 계시는 거죠. 이런 분들은 화를 내지 않으려고 정말 애를 쓰시다 보니까 다른 증상이 나타나요. 뭐 우울해지신다거나 아니면 막 하루 종일 인상을 쓰고 있다거나 뭐 인생이 즐겁지 않다거나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한테는 중간 세상을 살아보는 거는 조금씩 화내보기, 자잘한 일에는 좀 투덜거려 보기, 이게 뭐야 이렇게 화낼 때도 있기, 요게 이분한테 중간 세상이 될 것 같아요. 또 막 잘난 척하는 게 너무 싫어서 나는 절대 잘난 척하지 않을 거야. 나는 실패하는 게 절대로 허용되지 않아. 난 절대 실패하지 않을 거야. 이런 것들도 다 한쪽에 치우쳐져서 사시는 거일 수 있거든요. 또 나는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저 사람은 절대 다시 안 봐. 내 마음속에 삼지 나오시면 끝이야. 뭐 이런 것들도 좀 많이 치우쳐져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아이고 잘난 척을 조금은 할 때도 있지. 아이고 때로는 짜잘하게 실패할 때도 있지. 또 나랑 관계 맺으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있지만 관계를 다 끊지는 않고 좀 적절하게 거리 두면서 지내보기, 이런 것들이 중간 세상에서 살아보는 거일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좀 넉넉하게 여유 있게 평안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